선진화 재단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그 강의하는 AI는 실제로 쓰는 AI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이제 4년, 21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4년, 5년이 좀 안 되고요. 그전에는 저는 원래 제 소개 페이지가 나오는, 네, 원래 파이낸스 공부했고 평생 투자를 했었고요. 펀드 매니저를 했었던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고려대학교에 교수가 됐는데 그때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겸임 교수가 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파이낸스 투자를 강의해서는 안 되고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투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2015년이니까 10년이 조금 넘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하는 주제는 항상 투자 그리고 M&A 그리고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주제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로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최근에 화두가 블록체인, 코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야, 뭐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거를 이제 7, 8년 전에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교수고 투자 전문가인데 대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강의를 투자 강의와 더불어서 한 학기는 M&A 강의하고 한 학기는 블록체인 강의하고 했던 것이 이제 2017년, 18년 그때 18년 그때부터 이제 쭉 블록체인 강의를 했었는데 AI는 기술의 일부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정도 하루 정도를 두세 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정도로만 제가 커버를 했었어요. 근데 2021년도가 돼가지고 이제 챗GPT 3.0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인공지능 강의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GPT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써보기도 했었고 너무 성능이 좋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2021년도에 챗GPT 3.0이 나오고서는 제가 이제는 AI가 세상을 바꾸는 해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AI를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한 것이 2022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 비서 만들기라고 하는 과정을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찍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강의를 만드는 게 2021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인큐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AI를 주제로 하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제 강의는 근데 항상 실습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제가 가지고 무엇인가 AI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다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강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Seeing is believing 이거든요. 해봐야지만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저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서 2021년부터 22년에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귀로 듣기만 하고 그냥 챗 GPT를 무료 버전으로 이렇게 채팅하듯이 쓰는 정도만
하면서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 현실에 발을 딛고 알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챗 GPT를 그냥 이렇게 채팅하듯이 가끔씩 쓰는 정도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답이 되게 똑똑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논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제 강의는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면서 그냥 매번 놀라는 겁니다.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사람이 뭐 이를테면 몇 시간 걸리던 거를 뚝딱 2, 3분 만에 해냈던 것이 2022년 제가 강의할 때였다면 지금 AI가 하는 거는 10명 조직이 두세 달 걸리는 거를 1시간 만에 하는 겁니다. 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그 AI를 써가지고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걸 써서 제가 일을 하면은 전에 같으면은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 몇 명을 포함해서 초급 개발자까지 한 10명 정도가 3개월 정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제가 한 반날 정도 AI랑 작업을 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회사 일로 제가 쓰고 있어요. 구글 미트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원래 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뚝딱뚝딱 이런 게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못하면 제가 하는 거라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싱귤레리티라고 말로만 듣던 것이 이미 시작이 돼서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통제가 되지 않는 제가 늘 쓰고 내가 늘 만들어놨던 강의 자료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뚝딱뚝딱 그냥 이 강의 자료도 다 AI로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니까 그냥 seeing is believing을 하지를 못하고 이런 게 돼, 이런 게 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로만 들어야지 되는 강의가 된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사장입니다. 메이린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 미용 항노화 분야의 이제 우리나라 최고급 이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대백화점의 자스민 고객들이 주 고객이고요. 주로 우리 병원들은 이게 한번 방문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긁고서 이렇게 6개월, 1년 동안 쓰는 아주 최고급 병원 프랜차이즈에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AI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가 여전히 AI 공부를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가서 3시간 내지 6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의는 이제 학교 강의 말고는 안 하는데 이제 오늘은 총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이 메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장애인 AI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장애의 정의를 다시 내린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은 AI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다라고 저는 장애의 정의를 새로 내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은 AI가 있기 때문에 AI가 없는 비장애인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합니다. 물론 재능 기부로 했었고요. 뭐 이제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한 500명 정도를 이제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한국 파킨슨 협회랑 이렇게 이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협회 파킨슨 병이라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기능이 약해지는데 많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그 컴퓨터를 써서 무엇인가 하는데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AI를 강의해서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AI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AI를 탄 장애인이 휠체어 대신 AI를 타면 이렇게 홀을 날아갈 수 있다는 이미지인 거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스타트업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AI를 배울 틈도 없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오는 손님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할 여력도 없고, 홈페이지를 만들 여력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그런 영세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하고 장애인, 경단녀, 노인, 청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AI로 셀링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내 및 해외에 파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당시의 목표이고요.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단지 제가 회사를 다녀서 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AI를 배우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파이낸스 교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를 하나를 들라면 주가인 거예요, 주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주가,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들의 주가를 제가 보여준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1등이 엔비디아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애플, 그 다음에 3등은 구글이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1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애플과 1등을 다투었다가 지금은 이제 4등으로 밀려난 거고, 근데 뭐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있고,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테슬라 정도가 위치하고 있고, 이제 이 기업들이 기업 가치로 볼 때는 1 트릴리언 USD, 그러니까 1000조, 1500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입니다. 1등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한국 대표를 제가 2016년, 제가 이때는 아니었고요. 제 고려대학교 수업 때 한국 대표를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가 2022년, 네. 21, 22, 22, 23, 24 이렇게 3년 동안 초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5배 정도 제가 이제 할 때만 해도 5배 정도는 올랐는데, 제가 투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최근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강의하는 이 당시에는 400조 정도였었고 드디어 이제 1000조 원이 넘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 트릴리언은 아직 안 되는데 1500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13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조 달러 기준으로 1 트릴리언, 원화 기준으로 트릴리언이 된 건데 1000 트릴리언이 됐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TSMC 대만에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던 TSMC가 이것 또한 AI 시대가 되면서 올라선 기업인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다 TSMC에서 칩을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팔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용 반도체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400조, 500조도 안 됐었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약진하기 시작한 거는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AI용 칩이 막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워낙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다 AI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이제 AI 전반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1000조가 넘어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도 1 트릴리언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명운을 가르고 있는 것도 AI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의 명운을 가르는 것이 AI 기술인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가끔씩 챗GPT한테 채팅이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대학생들한테 석박사 과정에 지스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직을 못한다. 옛날 같으면은 지스트 출신이고 더군다나 다들 개발자들이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어 이제 서로 뽑으려고 줄을 서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안 뽑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냥 AI 시키면 되니까. 젊은이들이라면 이제 AI가 없으면 완전히 불구자기 때문에 취직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어쨌든 가장 큰 기업들의 명운을 가르고 있는 것이 AI 기술이다. 그렇다면은 개인은 어떻게 될까? 개인이 AI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AI를 배워서 완전히 그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 강의 자료가 제일 앞부분은 AI 경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딥 리서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딥 리서치 하는 애를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자 최고급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주가, 삼성전자의 주가 내가 생각하는 아주 최고 난이도의 그런 리서치를 동반한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빠르면 5분, 좀 헤비한 일이면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뚝딱 하고 엄청난 그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팀 리서치고 그림 그리기, 동영상 만들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자동화도 무엇인가를 만들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직접 경험을 못 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라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이걸 느낄 수 있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가 않아서 그냥 이제 간단한 이미지, 간단한 강의 자료로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대단히 아쉬운 거고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챕터 2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모르고서 지금 AI 때문에 난리 났다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다 공허한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이쪽에서 앞서 있는 거는 요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페이지 하나가 뒷장으로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되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요. 오픈 AI가 제일 먼저 이제 앞서서 촉발을 했고요. 이 AI의 싸움은. 그래서 오픈 AI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업 가치가 몇백 조가 되는 회사가 되었죠.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난 거는 다음 페이지가 난 구글입니다. 구글 모든 AI를 다 만들었었던 거는 구글이었는데 오픈 AI한테 선수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하고 뭐 제미나이를 열었는데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 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구글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힘들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글만 쓰면 돼요. 그냥 제미나이만 쓰세요. 제미나이에 붙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아직도 오픈 AI, 챗 GPT만 쓰시는 분들 제미나이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제 제미나이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제미나이를 써라. 그런데 지금은 저는 뭐를 쓰냐?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클로드라고 불리는 엔트로피. 클로드라고 아직 안 넘어갔고요. 네, 아직 전 페이지입니다. 네. 클로드라고 하는 거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코딩을 제일 잘해요. 코딩을 왜 얘가 제일 잘하게 됐냐면은 코딩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개발자도 코딩할 때는 클로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최고급의 코딩에 관련된 데이터가 다 클로드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도 이제 이 오픈의 AI의 챗GPT
직장에서 나올 제미나이, 그록이랑 똑같은 그런 일반적인 클로드가 있고요.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는 딱 들어가면 근데 화면 자체도 옛날에 이렇게 도스 화면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머리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클로드만 불러내고 나서부터는 그냥 말로 하면 돼요. 말로 코딩 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을.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지금은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숙제를 자동화인 거죠. 다 만들고 나서는 야 이거 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제 완벽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클로드 코드를 쓰면 되냐? 여러분 일단 제미나이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제미나이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다 되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다 자동화를 해서 비즈니스까지 하고 싶어. 난 비즈니스 안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내 조직을 이걸로 다 자동화하는 걸 바꿔버려야 되겠어. 완전 자동화를 다 해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늦게 뛰어들었지만 워낙 이제 리소스가 많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이제 그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록을 쓸 때는 언제냐면은 그록은 가장 검열 저항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답이 안 나오거나 거절을 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픈 AI나 구글한테는 비키니, 뭐 섹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섹시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수영복 입은 여자가 콜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지, 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지 마케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픈 AI나 제미나이를 쓰면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려요. 물론 오픈 AI는 이제 19금 버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록만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는 그록을 쓰게 되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할 때는 구글을 쓰면 됩니다. 구글을 쓰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AI가 있기 전에도 모든 일을 다 구글에서 했어요. 구글 캘린더도 구글하고, 일단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이메일 같은 거를 잘 안 보기는 하지만 캘린더, 전 모든 일정 관리를 다 구글 캘린더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민만 잘 안 써요. 왜냐면 구글 그 전부터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줌으로 쭉 해왔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줌을 썼던 고려대학교에서 썼던 교수고, 이제 모든 교수들이 다 줌을 쓰고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지스트도 뭔가 툴을 만들었어요. 강의하는 동영상 툴. 근데 이제 제가 안 쓰고, 그러니까 지스트조차도 그냥 줌으로 강의하는 걸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민만 제가 안 쓰고 있고, 나머지는 모든 일을 저는 다, 강의 자료도 PPT로 만들지 않아요. 구글에 PPT가 있거든요.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구글의 모든 툴들은. 그래서 구글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살았었는데, 여기엔 제미나이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쓰는 모든 툴에 다 제미나이, 인공지능을 불러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메일을 딱 열고 나서, 뭐 메일이 하나 왔어. 외국어로 된 메일이 왔으면 그냥 AI 딱 불러가지고 야 답장 써. 그럼 답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키워드를 넣고서 이제 뭐 AI 이렇게 넣으면 AI 나오는데, AI 중에서도 AI 강의랑 관련된 메일만 다 찾아줄래? 그러면 그것만 쫙 다 찾아줘요. 그럼 그 앞단에서 제가 구글에 뭔가 키워드를 넣고서 이제 계속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뉴스 중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의료와 AI랑 관련된 뉴스 있으면 다 찾아주죠. 야, 이거 가지고 정리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줘. 그럼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캘린더 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에 같으면은 뭐 이렇게 캘린더에 들어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16번 지스트 강의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넣어야 돼. 그럼 16번 이거 넣어야 돼요. 16번.
얼마나 귀찮아. 그리고 16번 다 했나?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그 제미나이를 불러가지고 야 캘린더에서 개강은 3월 4일고 총 16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정 넣어. 그럼 얘가 쫙 다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사는 일정이 되게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야 그러면은 나 그 이번 주 중에 어디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 좋을지 나한테 알려줄래? 그럼 얘가 딱 알아가지고 그냥 해줍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조영희 총장님하고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언제가 좋겠냐. 그 날짜도 이제 우리 조영희 총장님하고 이메일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비서하거나 주고받으면서 날짜가 정해진 캘린더에 올리고 야 점심 예약 좀 네가 해줄래? 그럼 점심 예약도 내가 해줍니다. 이제. 유튜브 여러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는데 정말 좋은 자료는 영어로 된 거고 정말 좋은 거는 5분 10분짜리 어떤 건 30분짜리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를 띄워가지고요. 구글의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거 다 구글 거죠.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걸 불러서 보내면은 노트북 LM에서 유튜브 10분, 20분, 30분짜리를 쫙 정리를 해줘요. 야, PPT를 좀 만들어줄래? 정리한 걸 PPT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5분, 10분 정도. 5분, 10분이면은 그러면은 이거 영어로 된 거 그냥 힘들게 알아들을까 말까 했던 것이 내 강의 자료가 됩니다. 강의하기도 귀찮은데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줄래? 강의를 뭐하러 해? 나 동영상으로 틀 거야. 그러면 그 강의 자료 플러스 동영상으로 한 것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는 오늘처럼 강의 안 하고 그냥 그거 틀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논문 쓸 때 제가 박사 논문 5개를 쓴 사람인데요. 1년 반 걸렸습니다. 5개 쓰는데. 그러면은 정말 논문을 수십 편을 읽고 논문 한 편 쓰는데 거의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논문 한 편 쓰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루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년 365일 동안 수백 시간을 써도 힘든 일이 하루면 돼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구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 AI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글을 쓰고 제미나이를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뒷부분의 화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모르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이런 것들 몰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냥 다 무료 버전 말로 하는 것만 썼으면은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써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다들 AI 전공하는 대학원생조차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써본 적이 없고 몰라요. 여러분은 당연히 안 써봤겠죠. 유튜브 가지고 PPT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놀랄 것인지. 그래서 이제 딥 리서치가 이제 아까 말한 가장 심도 깊은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삼성전자를 붙잡고서 매번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내요. 뭐 몇 달에 한 개 정도씩 내죠. 한 달에 하나씩 내는 애널리스트도 없어요. 풀 리서치는 1년에 2-3번밖에 안 나오는 거고 뭐 약간 길은 것도 뭐 2-3달에 한 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최고급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하나를 만드는데 2-3달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면 될까요? 이제는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만들어봤고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됩니다. 2-3달 동안 최고의 전문가가 연봉 수억 대를 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2-3달 동안 하던 작업을 1시간이면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애널리스트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시를 내주면 최고급의 2-3달 걸리는 작업을 1시간 만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리서치 작업인 거고요.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거 제 사진인 겁니다. 제 사진을 넣고서 오른쪽처럼 이제 만들어 제가 이제 레게 스타일로 하면 내가 바뀌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안 됐었습니다. 이게 레게 스타일을 바꾸면 얼굴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고서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 제 옷 복장을 바꿀 수도 있고, 제 옆에 영화배우를 부를 수도 있고, 제 옆에 미스 코리아 여자를 불러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선시대로 갈 수도 있고, 바닷속으로 갈 수도 있고, 우주도 갈 수 있고, 사계절을 그냥 뚝딱뚝딱 바꾸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얼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해진 게 상당히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지블리라고 하는 것들을 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근데 사람 얼굴이 항상 바뀌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 구글의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얼굴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사진이 가능해졌고요. 그것이 동영상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톰 크루즈랑 이렇게 격투하는 장면을 헐리우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영화를 그냥 뚝딱뚝딱 하면 영화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데 그래도 이 정도를 만들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제일 앞에는 이제 요즘 이제 제일 잘 나간 아이돌인 거죠. 아이돌 이미지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제 뷰티 뉴 이어. 제가 이제 새해 동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해피 뉴 이어는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메이린이라고 하는 그 미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뷰티 뉴 이어를 가지고 이제 예쁜 아이돌 여자를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헬시 뉴 이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유명한 아이돌의 그 인터라고 유명한 애를 불러서 이제 운동을 하는, 수영을 하는 건강한 모습을 이제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파이낸스 여전히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마지막은 웰시 뉴 이어입니다. 세 가지 테마, 뷰티 뉴 이어, 헬시 뉴 이어, 웰시 뉴 이어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제 사진을 가지고 요 이미지를 넣어줬죠. 이미지 세 개를 넣고서 이제 그 배우3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툴한테 가면은 이게 배우2로 했습니다. 그러면 8초짜리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배우3를 쓰면은 음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음악은 전체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2로 음악이 없는 거를 만들고서 캡컷에 가가지고 짠짠짠 이제 동영상 세 개를 올리고서 음악을 넣으라고 그러면 거기 음악이 쫙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막을 넣고 완성하는데 1시간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미지 한 장 보내는 거하고 이거를 보내는 거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떨까요?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카드 한 장 보내는 거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영상을 보내는 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만들기가 너무 힘들니까,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만드는 전문가를 써야 되고 며칠 걸리고 돈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니까 못 만들었던 건데 이제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거를 지금은 제가 수작업으로 1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자동화를.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10가지를 대줘봐. 계속 물어보세요.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게 뭐일 것 같아요? 1등은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거.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빅데이터를, 예전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불러서 빅데이터 전문 툴을 써가지고 분석을 해야지만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 내 컴퓨터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전에는 이걸 줘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 건데 못 줬어요.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글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상태에서 구글 불러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러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분석해줘.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가지고 제가 한 학기 강의를 원래 아주 초급 데이터 분석부터 나중에 최고급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뭐 예를 들면 주가 분석하는 것들, 삼성전자 하나 분석하기 바빴죠.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 분석하는 거는 재미도 없어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하이닉스하고 4개의 회사를 동시에 분석해줘. 옛날 같으면은 이게 애널리스트 1년 해야 되는 작업인 겁니다. 이제는 10분이면 다 되죠.
서울 아파트 가격 빅데이터 다 있거든요. 서울의 그 기온 빅데이터 다 있거든요. 인구 빅데이터 다 있거든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온갖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동네하고 제일 비슷한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의 인구 구성 똑같은데 찾아줘. 그럼 거기서 잘 되는 거 우리 동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개발자가 아닌데 어떻게 앱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앱 만드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든 앱은 이렇게 이제 내가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할까라고 해가지고 딱 켜놓고서, 일단은 5분 동안 켜놓고 5분 까먹거든, 일을 하다가, 띠릭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리면, 내가 어느 정도 집중했는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업무의 집중도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 제가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빌딩 한 1000개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 예측하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언제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고, 주차장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고, 몇 층인지가 나오고 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냥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리그레션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리그레션을 돌리는 것도 옛날에 전문 툴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AI한테 이거 리그레션 해줘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제가 그 알바를 썼었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죠. AI한테 그냥 주면 돼요. 그리고 회귀 분석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딱딱딱딱 수치를 넣으면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앱으로 만들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 몇 층짜리고, 지은 지 얼마나 있고, 딱딱딱딱딱 넣으면은 얼마라고 하는 앱이 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앱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분이면 됩니다. 5분. 앱을 만드는 툴이 다 나와요.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를 가서 하면 돼요. 이제 이것이 좀 더 고도화된 앱을 만드는,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 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정책 자금이 모든 부처에서 다 나오고, 모든 부처에 산하 단체가 다 있고, 산하 단체도 다 나오고, 또 계속해서 나오고, 조건이 다 다르고, 우리 회사에 맞는 게 뭔지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 넣고, 언제 만들어졌고, 뭐 하는 데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K뷰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으면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정책 자금을 추천을 딱딱딱딱 5개를 해주는 앱, 이게 앱뿐만 아니고, 이게 돈 받고 유료 서비스 하면 사람들 돈 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스타트업들 컨설팅 하잖아요. 스타트업들한테 제가 정책 자금 찾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유료 서비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정말 여러 명의 개발자가 붙어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제가 반나절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로봇들이 다 나와서 로봇들이 인간을 너무너무 능가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제일 선두에 서 있는 회사가 불행하게도 중국 회사인 유니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데 미국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를 사실상 중단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잘 나옵니다. 아까 유니트리만큼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올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사람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년에 1억 명, 이렇게 3년에 1억 명 이렇게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그 M&A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도 없이 여러 회사에 팔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손정희가 샀어요. 손정희도 샀다가 너무나 놀라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쓸지를 몰라가지고 팔리고 손정희가 샀던 거를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샀어요. 그리고서 이번에 CES에서 이제 영상을 발표를 했죠.
제주를 넘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얘가 곧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대차 주가가 어마무지하게 올랐죠.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하나가 있다는 게 미국에 그렇지만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서론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이 반이 넘는데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듣고 다 알았던 얘기입니다. 아주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처음에 제가 약 10년 전에는 이제 구글이 생성형 등등 나왔었고 GPT도 이때 있었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제가 AI를 공부를 시작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했었던 2011년, 12년, 13년, 23년, 네. 23년 요때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왔었고 여러분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재밌게 나온 거예요. 그전에도 AI가 있었는데 AI가 이렇게 브레이크스루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같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GPT가 나온 건 뭐냐면 개발자가 개발 작업을 하다가 까먹고 컴퓨터를 끄는 걸 까먹고 휴가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오니까 안 풀렸던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리소스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돌면서 리소스를 어마어마하게 몇십 배를 더 많이 쓰니까 몇백 배를 더 많이 쓰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GPT가 처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벼워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의 화두는 이제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단발적으로 뭐 그림을 잘 그려, 동영상을 만들어, 데이터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네. 라고 하는 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라고 말만 하면은 그걸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단계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처음엔 말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림, 동영상, 그다음에 음성,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서 다 자동화가 됐고, 그리고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지 해킹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제대로 잘 거짓말 없이 잘 만드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는 없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인간이 체크하는 것까지도 스스로 체크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약진이 다 되고 있는 거를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이 급격하게 붕괴할 거라고 예상을 전망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10명의 팀이 몇 달 걸리는 일을 제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은 해낼 수가 있잖아요. 조직이 왜 필요하지? 그 많은 사람을 왜 고용해야 되지?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강남의 세란노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깔고 앉아가면서 사무실을 쓰는 건데 제가 집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사무실이 필요할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물 맑은 데에서 그냥 다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자리가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개발자 안 뽑아요. 초급 개발자는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있으면은 웬만한 개발자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널리스트, 스타트업, 투자를 알고 있는 송인규 교수만 있으면 다른 개발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도 안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깃허브가 원래 고급 개발자들이 쓰던 사이트. 저도 이제 깃허브를 씁니다. 제가 만드는 것들 깃허브에 올려놔야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러서 수정하고, 리비전하고. 그리고서 그거를 또 여러분들 공유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깃허브에 올리는 거, 앱들. 이제 그 폰에 앱 올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어려웠던 건데 이것도 다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다 자동으로 나와. 중요한 건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를 앞에서 기획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구현하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인간이 하고 무엇을 AI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이제 AI를 시킬 수 있고, AI를 여러 명을 시킬 수 있고, AI를 동시에 시킬 수 있고, AI를 밤새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뭘 하고, 나는 어떻게 개입을 하고, 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이제 법제화도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이 올해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안 봤지만, 이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같이 후발자고 여전히 미국, 중국이 최고로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권 정도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대로 된 툴 같은 것이 없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뭐 오픈 AI 챗 GPT가 됐건 아니면 클로드가 됐건 아니면 제미나이가 됐건 그록 같은 것이 됐건 네이버가 만들었었지만 네이버가 이제 흔적도 없잖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이라는 거 만들었었어요. 이제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등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를 들면 챗GPT 유료 가입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그러면 2등 한국인데 미국 1등, 2등 한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발 역량, 최고급 개발 역량에서는 세계 1등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역량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그런 걸 제약하지 않게 딥페이크 이런 거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적절한 규제가 물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팔로우이기 때문에 지능과 육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전략을 세워야 될 거고요. 지금 당장 유튜브를 켜서 제미나이의 가장 기초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한 달 정도 공부한 다음에 빨리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코드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계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식견과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일을 해도 좋고 그냥 좋은 일을 해도 좋고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마케팅 같은 거죠. 그걸 전달하는 방법은 뭔가요? 소셜을 만드는 거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할 수도 있고 뭐 틱톡이 됐건 스레드가 됐건 굉장히 많은 소셜에 통해서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었지만 이게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적인 식견 그걸 어떻게 잘 구성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뿌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그런 거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을 컨설팅해서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회사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 핵심 화두입니다.